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소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환자분 지금 개선 사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우선 알러지 항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러지 항체가 많은 경우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알러지 검사표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먼지, 그리고 진드기류, 나무, 그리고 또 음식도 그 마스트 검사라는 검사인데 또 음식도 여러 가지 몇 가지 과일 종류도 나왔는데 이 진드기류가 3단계, 4단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겨울철에 우리가 옷이 좀 두꺼워지잖아요. 이불도 좀 두꺼워지고 건조해지고 이러면서 진먼지나 진드기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높아지면 특히 진먼지요. 그럼 겨울철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초가을 9월 달 정도부터 9월 중순부터 이렇게 영양소 관리를 시작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예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고 당시에는 땅콩 등 견과류나 색소 음료 섭취하면 반응이 있어서 섭취를 자제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가을이 시작할 때 특히 심해지면 피부과 가서 2, 3일 정도 약 먹고 연고 바르고 겨우 유지하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아토피가 좀 심하게 올라와서 다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오메가3, 감마리놀레산, 유산균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요거 비타민 D까지 하루에 한 번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양제를 먹으면서 피부 살성도 좋아지고 가려움증도 좀 약간 호전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장염이 걸렸다고 해요. 장염이 걸린 후부터 갑자기 아토피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주로 얼굴, 눈가, 그리고 목선이었는데 팔까지 심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했었고 올해도 스테로이드 한 4, 5일 정도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먹었는데 약을 끊고 나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전체적으로 번졌습니다. 머리 각질도 많이 일어났고 눈두덩이도 약간의 아토피가 더 같이 생겼습니다. 피부과를 가도 제대로 된 상담 없이 약만 처방받고 오니 너무 갑갑하고 잠깐의 증상을 완화, 또 더 심해지는 상태가 반복되니 울고 싶습니다. 차라리 엄마인 제가 그러면 나을 텐데 아들이 저러니 약사님 치료 사례 보고 상담받고 싶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알러지 마스트 검사를 보고 사실 조금 그의 겨울을 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10월달, 11월, 12월, 1월, 2월 이 5개월 정도만 잘 지나가면 그 다음은 굉장히 순탄하게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곰팡이에도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해지는 이제 여름이 오면 또 다시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좀 습해질 때, 건조해질 때 이렇게 관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소 관리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우선은 진먼지, 진드기가 워낙 그 항체가 높았기 때문에 한번 관리 방법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단 내가 입고 있는 옷 되게 중요하고요. 여름철에는 진먼지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겨울철에는 많이 일어나니까 털이 있는 그리고 기모가 있는 옷은 절대적으로 정말 피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춥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주 얇은 면사라든가 기능성 옷들 있잖아요. 등산복 재질 이런 재질을 조금 두세 겹 입더라도 우선 기모나 털을 완전히 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면 시간이 침대에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불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어떤 의류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불은 반드시 알러지 방지 이불로 까는 거 그리고 덮는 거, 베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양소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정말 기본적으로 침구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원단을 보면
먼지가 끼지 않는 구조의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털어서 먼지가 잘 안 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타월을 쓰잖아요. 타월에도 먼지가 끼어 있잖아요. 털면 먼지 나고. 그래서 세안을 하고 그냥 자연 건조를 시켰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토피 있었을 때. 네, 이런 생활 방침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던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하셨어요. 한 보름 정도 지나서 검사 결과를 보내주셨는데 항체가 엄청 많아요. 우선 뭐 계란, 우유, 그리고 옥수수, 귀리, 밀가루, 과일은 망고, 감자, 배, 샐러리. 뭐 샐러리도 가끔 잘 나오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특히 귀리가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곡밥을 드시는 게 보리, 귀리 이런 잡곡밥을 드시는 게 아토피 환자분들한테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견과류에 알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견과류 알러지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날 먹었던 음식이 좀 특이한 음식에 지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런데 삼겹살을 먹으면서 각종 음식들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만약 피부가 안 좋아지면 아, 돼지고기에 알러지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양념류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러지는 사실 오류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반드시 마스트 검사는 어느 동네 병원이나 다 가서 하실 수 있고요. 보험 급여도 되고요.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는 기능학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세요. 지방에는 많이 있지는 않은데 서울 지역에는 또 많이 있고요. 좀 지역에서 알아보시면서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하셔서 홈케어로 꼭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피부가 다소 처음보다는 많이 안정이 됐어요. 한 달 사이에도 많이 안정이 돼서 계속 이렇게 좋아지면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제 계획은 만약에 뭐 10월 달에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한 2월까지, 그 다음에 2월까지는 지켜보셔야 되고, 이렇게 진먼지 알러지가 높은 경우는 굉장히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해요. 그리고 겨울철에 히터 많이 틀잖아요. 히터의 바람과 이 먼지가 계속 다니면서 내 피부에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열감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약 잘 챙겨 먹고 식이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지난달하고 별 차도 없이 목 부위가 많이 붉은기가 있고 얼굴까지 약간 번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달, 50일 정도 가까이 먹었는데 그렇게 차도가 없는 것 같아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올 겨울을 잘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좀 안정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을 주셨는데 다음 주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이 있는데 영양제 계속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건강검진 했을 때 혹시 다른 부분에 이상이 생기진 않는지도 우려를 하시길래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토피 환자 간 수치 굉장히 안 좋았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오히려 만약에 간이나 신장 수치가 안 좋은 분이라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3개월 정도가 지나고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또 약간 목이 많이 건조하다고 보습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습제는 아토피 환자분들 사실은 보습제 많이 좋은 거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다른 게 없고요. 아무리 좋은 보습제라도 내 피부가 염증이 막 진행되고 있거나 예민한 경우는 바르면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바르지 마시라 그래요. 그리고 발랐는데 사실은 흡수가 잘 되지도 않아요. 아토피 환자들은. 그래도 뭐 건조함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오일류를 바른다거나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오일류도 발랐는데 피부에서 자극감이 있다. 그러면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하는 보습 크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바르고 있다가 아토피가 진행됐을 때 발랐을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나한테 잘 맞았지만 아토피 염증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건조하더라도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막 각질이 생기고 답답하니까 자꾸 씻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물을 많이 닿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회사를 다니시니까 안 씻고 다니실 수는 없지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물에 오래 담근다거나 절대로 안 되고 최대한 우리가 안 씻을 수 있을 만큼 안 씻으시는 게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일주일 동안 세안을 안 한 적도 사실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욕조에 들어가서 있는 반신욕 하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아토피 생겼을 때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이 몸의 체온이 몸에 위로 올라오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염증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과 좀 거리를 두는 거, 그리고 항상 시원하게 하는 거, 열감이 올라왔을 때 냉찜질 하는 거,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이 이제 5개월이 지났네요. 5개월이 지나서 현재 상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많이 깨끗해지셨죠. 그런데 그때가 지금 2월 중순쯤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정도가 지나줘야 돼요. 그리고 또 3월달 되면 또 황사가 오거나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지면 그때 또 조금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도 저도 아토피 진행이 11월 달부터 심하게 올라왔고 12월 달에 가장 심했고 1월 달 좀 유지하다가 2월 말쯤 되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드기 알러지가 많고 알러지 항체가 많은 분들 겨울철 나기는 2월을 잘 견디시면 된다. 긴장을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 가셔야 된다. 지금 불과 한 5, 6개월,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상황인데요. 보통은 완전하게, 정말 완벽하게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최소한 1년은 영양요법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도 음식 관리, 그리고 환경 관리, 몸에 맞는 그런 관리들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정말 지금 사실 저처럼 조금 아토피하고 완전히 탈피해서 자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토피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